자, 여러분, 우리 프랑스어 원, 빠지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도시에 대해서 공부하시라고 했지요. 그쵸?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요렇게 문화 부분, 우리 문화 프린트 한 거에서 무슨 양식으로 해서 알자스 지방의 중심 도시이고, 어디를 경계를 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이 있다. 요런 거. 도시적인 특징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시들이 많이 나오지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우리가, 앞으로 시험 마치고, 바로 그 의견 묻고 말하기 동의 반대 말하기 연습해서 제가 실제로 구두로 물어보고 구두로 답변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요. 요게 의미와 어떤 기능 이런 걸 아시면 되겠어요. 꽁, 뻥세부 이런 데에서 qu'est-ce que vous pensez? 요렇게 꽁, qu'est-ce que, est-ce que 의문문 지표, quel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which one, tu crois que tu penses qu'il 할 때 요런 표현들의 의미를 아시면 되겠어요. d'accord 하면은 네, 저도 동의해요. 요런 표현인 거 아시면 되겠지요. 음, 자, 요 표현들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프랑스 휴양 도시도 보시면은, 안느시, 카시스, 앙티브, 깐느, 도빌, 전부 나오시지요? 예, 요 지도랑 같이 읽어보시고 어디에 있는지 보다는 내용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노르망디 칼바도스에 있는 도시는 도빌이고, 깐느에서는 아꼬타지 지방 도시이고 몇 도이고, 기온이 앙치브는 깐느와 니스 사이의 도시고, 끼아시스는 남부 막세이유에서 요렇게 유명한 해안 절벽인 깔렁크, 바다로 둘러싸인 좁고 긴 만, 여기 해안가로 유명하고요. 풍경으로. 그 다음에 미스트랄이라는 사람이 파리를 가봤으나 캐스를 안 가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휴양도시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자, 안네시는요, 여러분, 국제 만화축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로 유명해요. 이런 도시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어디에 위치했는지 대충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꽁비비알리 때 해야 되냐고 했는데, 예, 읽어보십시오. 프랑스를 가장 대표하는, 예를 들어서, 가스트로노미 식탁에서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화합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어떤, 그 문화적 정체성을 꽁비비알리떼라고 합니다. 꽁 함께 모여서 비비알리떼 생활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시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요. 서로 상호작용하고 대화하는 시간이다. 가스트로노미 음식을 나누면서 맛있는 시간을 서로 나누는 상호작용 시간이다. 이러한 분위기, 사회적인 어떤 민족성 이런 걸 말해요. 자, 프랑스의 음악가에 대해서도 오펜바흐라든지 클로드 드뷔시에 대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뷔시 같은 경우에는 렐윈느라고 해가지고 달빛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에튜드, 그 연습곡으로 유명하고요. 국립음악원이라고 해서 여러분 꽁세르바토르 를 다닌 것으로 유명해요. 자, 요거는 왕이나 국가에서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처럼 그렇게 세워주는 음악 그 고등 전문 학교예요. 자, 그래서 요런 작품들이 있다. 목신의 오후 해가지고 프렐루이드 전주곡이죠. 예, 프렐루이드 라프레미디 덩 폰느. 폰느 하면 여러분 판의 미로라는 영화 알죠? 거기서 나오는 반인반수 그 판을 말하거든요. 폰느라고 발음합니다. 목신이라는 게 그거예요. 위쪽으로는 저기 페가서스처럼 예,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아래에는 그 저기 말처럼 다리 4개를 가진 그런 신이죠. 자, 요런 곡들이 있다.
읽어보시고 오페라를 많이 작곡한 오펜바흐가 있습니다. 예, 여기 작품에 지옥의 오르페우스, 라인강의 요정 이런 게 있죠. 이런 라인강의 요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독일어과 친구들 라인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프랑스에서는 라인강 자체를요, 행이라고 해요. 행. 여기 I, 그러니까 I가 아니고 EN, EM 발음은 eng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강의 요정, 페, 레페 듀항 이렇게 말하죠. 오픈한 이야기 이런 것도 작곡을 했다. 알아두시고요. 문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빠르게. 프랑스의 인물 중에는 여러분 요거 베르생제토릭스라는 사람, 앙리 4세 국왕, 그다음에 조르주 퐁피두 해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 그래서 이 조르주 퐁피두의 이름을 따서 유명한 국립과학관 플러스 그 미술 예술 그런 어떤 복합센터가 있지요. 이거를 사운트르 조르드 뽕피두라고도 합니다. 문화예술센터. 대통령 이름을 따한 것이고요. 스트라빈스키 광장도 문화예술로 좀 유명한 광장이지요. 내용 여러분 숙지하시고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펜싱 용어도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펜싱은 프랑스어에서 에스크림이라고 해요. 사실은 에스크림이라고 하는데요. 그 용어가 뭐 예를 들면 플레어레, 그 다음에 에페, 그 다음에 르사브르 이렇게 종목이 3개가 있죠. 사브르는 여러분 긴 검, 요거 검을 말하거든요. 칼. 에페도 여러분 칼인데 날카로운 칼을 말해요. 뾰족한. 플레어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칼을 돌렸을 때 꽃 모양처럼 플레어처럼 된다 해가지고 플레어레. 꽃이 이렇게 퍼지는 모양처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그래서 차렷 했을 때 아똥시용 조심하세요 할 때 정신 차리세요 할 때도 아똥시용을 쓰거든요, 여러분. 차렷 주목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살리 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 인사용어로 배웠잖아요. 인사도 되지만 준비하신 다음에 서로 인사하세요 이렇게 할 때 하고요. 정말 준비 자세는 여기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 기본 용어에 앙갸르드, 알레, 알트, 정지. 알레 하면은 go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기하세요, 찌르세요 이거고. 알트 하면은 이거는 hold의 뜻이에요. hold. 잠시 멈추세요. 알트. 그다음에 뚜쉐 같은 경우는 터치예요. 터치다운 하는 거. 그다음에 아따크 하면 아따케라는 공격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 명령어고요. distance는 거리라는 그 단어이죠. 거리 유지하세요. 그다음에 막쉬 하면은 이제 막쉬라는 걷다라는 동작의 그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용어를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자, 영화도 한번 요런 영화가 있다. 아멜리에는 사실 애가 아니죠. 아멜리 블라그 해가지고 아멜리라는 친구가 나오는 미셸 공주들이 아니고 장피에르 주네라는 사람의 영화네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파리 주테무 이런 영화들도 알폰소 쿠아론은 사실 미국 사람이고 코엔 형제도 미국인데 여러 명의 뭐 프랑스, 캐나다, 미국 감독들이 만든 18편의 단편들이 모인 것입니다. 일본 감독 중에 스와 노부히로도 여기 참석해서 파리에 있는 여러 그 명소들을 각 아홍디스멍이라는 그 구역 있죠, 디스트릭트를 배경으로 그린 것이고요. 꼬먼 셰프라고 해가지고 앙 셰프처럼 요리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의 영화도 있습니다. 자, 파리 패스를 활용해가지고 파리 박물관을 갈 수 있죠. 뭐 여러 박물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뮤제라는 단어입니다. 아흐메는 군사, 무기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장식예술박물관 했을 때 아르데코 하티프 해가지고 이러면 아르데코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중세부터 각 시대별로 스테인드 글라스 성당이라든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지하철역에
그 공공건축도 여러 가지 그 예술 양식이 반영이 돼 있죠. 그런 데를 이제 art décoratif 뮤제라고 하고요. 뮤제 des arts décoratifs. 시네마테크 프랑스에서는 여러분 발표할 때도 많이 했는데 국립세엔세라고 해가지고 국립영화 보존연구소에 들어있는 연구원에 들어있는 하나의 영화 전문 기관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언론기관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르몽드라든지 르피가호 이런 것들 많지요. 우리나라에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서울에 디플로마티크 코리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도 뉴스, 시사 정책 뉴스 같은 것, 칼럼 등을 다루는 요런 르 파리지앙, 르 피가호, 르 몽드지,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레키프. 요 레키프는 팀이라는 뜻인데요. 스포츠에 관련된 걸 주로 다루겠죠. 마쉬 이런 것들은 아마 스포츠에 관련된. 그래서 이러한 그 언론 매체들이 종이 매체를 요즘 가판대 키오스크에서 계속 팔고 있고요. 네, 문화적인 부분 요렇게 알아두시고 우리 교과서를 가보시면 여러분 40쪽, 41쪽에서 44쪽, 49쪽 이렇게 나가시죠. 거기 중에 가족 제도하고 결혼 문화를 잘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38은 요거는 교과서 페이지 아니시고요. 결혼 마리아주 흘리지유 전에 마리아주 시빌르 시청에 가서 부부가 서명을 하고요. 결혼식에 가서 캐톨릭식으로 이렇게 마리아주 흘리지유 하면은 요게 이제 저기예요. 그 종교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종교적으로 이제 성당에 가서 한 번 더 그렇게 결혼식을 두 가지로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그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 시청에서 사인하는 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마리아주 시빌. 시빌 하면은 그 도시의 문명의 그런 뜻이잖아요. 예, 요거 하고 그다음에 법적 동거 사회계약 제도, 공동생활 사회계약 제도 요거 그를 꼭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그쵸? 요게 시민연대 계약이라고 돼 있지요. 그래서 팍트 시빌 드 솔리다리테 솔리다리테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을 거예요. 연대의식 연대라는 단어이고 지금 현대 세계 시민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랑스의 라톨레랑스라는 그 제너럴스한 그런 관용 정신이 대표적으로 시민의식에 들어있다면 솔리다르키 때도 못지않게 양대 산맥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 시민의 그런 자질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적 공동연대 계약 해가지고 일군 동사로도 쓴다 그랬죠. 박스라고 해가지고 함께 거주하다 이런 동사로 씁니다. 자, 문화 부분은 요 정도 하시고요. 자, 여러분 수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숫자라든지 그런 내용 다 나가셨죠. 그쵸? 예, 교과서를 다룬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나이를 묻고 대답하는 표현을 제가 뜨문뜨문 나가고 잘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페이지 제가 지금 빼빼대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 아마도 42쪽에서 43쪽일 것 같아요. 자, 요 대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도 41의 문법을 나갔으니까 그쵸? 43쪽에서 46쪽 사이의 대화겠죠. 여러분 공부하시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요것만 해라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몇 주 전에 시험범위 공지했으니까. 자, 사물을 묻는 표현 qu'est-ce que c'est?이지요. 의문문 지표에 에스크를 넣어가지고 무엇이라는 를 넣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쎄로 물어봤으니 쎄로 대답해야죠. C'est un cadeau pour toi. 자, 뿌그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위한이라는 전치사이지요. 요 뒤에는 인칭이 올 때 주격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반드시 강세형 인칭 대명사가 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강세형 인칭 대명사 여러분이 찾아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자, 나에 해당하는 강세형 인칭 대명사부터 따로 정리는 해드릴게요. 자, 무아죠. 세무아. 저예요. 무아. 뚜아. 너라는 강세형 인칭 대명사. 리. 그녀는 엘. 그 다음 우리들은 우리는 누. 당신은 당신들은 우. 그 다음 그들은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으죠. 으. 그죠? 강세형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그녀들 엘르 복수 형태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위하여라는 전치사 뒤에는 인칭을 나타낼 때 반드시 인칭 대명사를 쓰지만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쓴다. 자, 여러분 1학기 때 시험 범위 나올 때 에뚜아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에모아 모아 슈마펠 셀린 이렇게 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이미 한번 배우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대화 보실게요. 끼에스. 자, 여러분 끼에스는요. 깨스크스랑 같이 배우셨지요. 사람을 묻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S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왜 S가 됐는지 아시지요? 문장 맨 앞에 의문사가 문두로 위치한 다음에는 주어 동사 그대로 평서문대로 오지 않고 동사 플러스 주어 question mark 이렇게 도치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끼 S, 쎄로 물어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누구 사람을 대답할 때에도 쎄로 대답합니다. C'est une chanteuse coréenne. 자, 여러분 보세요. 코레앙, 코레엔느는 1학기 때 이미 우리가 배운 것이에요. 자, 형용사의 일반적인 위치 배우셨죠? 프랑스어에서 형용사의 일반적인 위치는 명사 뒤에서 꾸며줍니다. 여기 윈샹테즈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요거 가수 할 때 남성형 명사 가수는 무엇인가요? 앙, 샹테. 여성형 명사는요, 윈느, chanteus가 됩니다. 자, 그래서 c'est une chanteuse coréenne 하면은 한국인 가수이지요. 만약에 남성이었으면 c'est un chanteur coréen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해가지요? 그죠? 형용사가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일반적인 명사, 형용사, 자, 품사의 위치, 배치 아시지요? 3번 대화로 가보겠습니다. 땐 누벨라미 너의 자 여러분 소유격 배우셨어요. 이거 제가 다 정리해드리지 않아도 아시지요. 그죠? 목맘에 똥따떼 쏭싸세 그 다음에 뭐예요? 노트노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띵 하고 버튼 누르면 나오지요? votre leur. 우리 이 수업 중에 연습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저 마지막 레어는 S가 있습니다. 그치요? 네. 그래서 딴 누벨 아미니까 아미가 여성형이었어요. 여러분 누벨르도 한번 했습니다. 누보라는 새로운이라는 남성형 형용사의 여성형이지요? 그래서 누보 아미 하면 맞지 않아요. 그쵸? 너의 새로운 친구 실비하고 동격이에요. 자, 너의 새로운 친구 딴 누벨 아미 실비 엘레꺼멍. 자, 여러분 엘레꺼멍이라는 이 표현은요. 꺼멍이라는 의문사 어떻게입니다. 그 아이는 어떠니라고 성격이나 외모를 묻는 표현이지요. 그러면 엘레나나나 형용사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엘레 그홍드. 자, 여러분 형용사는 이때 성격이나 외모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항상 주어의 형태와 수를 일치시켜준다. 엘레 그홍드 키가 크고요. 에 그리고 엘레 블롱드. 자, 요거는 여러분 머리 색깔을 나타내요. 영어에서도 she's blind라고 하지요. 그죠? 예.
애는 그리고잖아요. 그죠? 그 여자는 키가 크고요. 머리 색깔은 금발이에요. 그래서 엘레 그랑드 에 블롱드라고 했어요. 블롱이라고 하면은 남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 성수 일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레 생파티크. 여러분, 생파티크라는 형용사 우리 공부도 했고 배웠습니다. 예, 성격이 좋은, 쾌활한 그런 뜻이죠. 깰라주 아틸르. 자, 4번의 대화를 봅니다. 자, 요거 아마 제가 거의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아틸르라고 해서 사실은 아틸르를 한번 지난주 3주 전에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나나나 했을 때, 자,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가고요. 깰, which one이라는 의문사, which라는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가면, 끼 s처럼, 그죠? 위에서 말했던 끼 s처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의문사 앞으로 갔기 때문에 그대로 주어 동사 쓸 수가 없습니다. 요런 구조가 되지 않지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일루로 바꿔줘야 하는데 아와 이. 자, 요렇게 모음을 한국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모음 충돌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충돌할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프랑스인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허사 때 처리를 해요. 트레듀뇽 사이에다가 때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도치를 시킬 때에는 항상 일라는 아틸로, 그 다음에 엘라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나나 엘라 이렇게 하면 엘르가 되겠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사 때 처리를 해요. 허사라는 건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기능만 있고요. 모음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만 있고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아틸로 외우셔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아주를 써줬습니다. 아주는 나이라는 명사예요. 깰라주 아틸. 자, 요거 해석해 볼게요. 그는 가지고 있다 어떤 나이를 라는 평서문에서 요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죠? 자, 아부학으로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뭐로 할까요? 아부학으로 대답하죠? 여러분, 아부학과 에트고 페그 동사 다 해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현재형 변화. 랑똥. 자, 여러분, 엉은요, year에 해당하는 명사예요. 그럼 여기에 s가 붙었으니까 그대로 s 발음하지 않으면서 연음을 해주시면서 랑똥. 20살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20살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명을 할 때는 여러분 이미 에트그 동사 뒤에 무관사 명사를 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레 에튜디엉 하면은 그 사람은 대학생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5번 대화를 봅시다. 똥페르, 너희 아버지는 깨스킬페. 아버지 뭘 하시니? 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여러분 깨스크세 할 때 우리가 한번 봤기 때문에 의문문 지표 앞에 끄와 에스크가 붙은 것이죠. 자, 요것도 의문문 지표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그냥 뭐뭐입니까? 만들기 위해 들어간 거야. 그러면 무엇입니까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s 끝까지 들어갔고 여기 보세요. 일페 보세요. 여기에서 무슨 동사의 현재형을 알아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페르 동사의 현재형. 그래서 일페, 엘페가 쓰인 거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일루와 엘르를 만나면 축약이 됩니다. 깨스킬페, 그 다음에 깨스킬페 이렇게 되는 거죠. 축약되는 거 이해하세요? 의문문 지표에 깨스크가 들어갔을 때 여기가 주어 인칭 대명사 일루와 엘르를 만났을 때는
qu'est-ce qu'il fait, qu'est-ce qu'elle fait 이렇게 바뀝니다. 물어봤어요. 무엇을 합니까? 자, 그는 무엇을 하십니까? 이거죠. 직업을 묻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을 때 그분은 의사예요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면 없어지네요. 희한하네요. 이렇게 하면 또 생기네. 자, 이상 il est médecin. 여러분 médecin 보세요. 요것도 저 위에 있는 étudiant처럼 il est 에트고 동사 뒤에 무관사 명사로 médecin이라는 의사라는 직업 명사를 쓴 거죠. 네, 그 다음 6번 마지막 대화를 보겠습니다. Qu'est-ce que vous faites? 자, 여러분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서 말했던 Qu'est-ce qu'il fait와 같은 직업을 묻는 표현입니다. Qu'est-ce que vous faites? 자, 요거는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Dans la vie. 자, 요거 dons은 in이죠. in 전치사인 in the life예요. 그래서 for a living이죠, 이거. for a living. 삶을 위해 삶 속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뜻이기 때문에 qu'est-ce que vous faites? 당신은 무엇을 하시죠? 삶 속에서. 그래서 요것도 직업을 묻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대답하시는 여자분이 je suis, être 동사 쓰셨죠? professeur d'anglais라고 하셨어요. 여기도 역시 무관사 명사를 쓰신 거야. professeur인데 뒤에 들을 써가지고 과목명을 쓰면 요 과목명은 소문자로 쓴 예를 들어서 영어라고 할 때 요렇게 언어를 쓰거든요. 남성 형용사를 쓰면 언어가 돼요. 그래서 드하고 엉글레 요렇게 축약이 된 거죠. 여러분 요 축약도 이해 가시나요? 우리 아까 모음 아, 이 요게 프랑스인은 어렵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 엉글레가 프랑스 친구들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네, 축약을 합니다. 그래서 덩글레로 쓰지요. 그런데 만약에 프랑스어 선생님입니다 하려면 조금 달라지겠지요. 어떻게 할까요? professeur 축약 없이 de français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지요. 만약에 스페인어 선생님이에요. 독일어 선생님이에요 하면 엉글레처럼 달라지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축약하시면 되죠. professeur 독일어 무엇이에요? 알르멍이죠? professeur d'allemand 독일어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스페인어 선생님도 축약되겠지요? 남성 형용사에서 나온 언어 이름 뭐예요? 스페인어, 에스파뇰.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축약의 원리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예. 자, 여기까지 한번 쭉 설명을 들으셨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깨스크세 세로 물어봤으니까 세로 대답해야 되죠. 그 다음에 끼에 사람을 물을 때 요것도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왠지 처음 다룬 것 같지만 예전에 2, 3주 전에 다루었던 게 있습니다. 엘레 꺼멍, 일레 꺼멍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엘레로 물어봤으면 엘레로 대답하면 성격 외모의 형용사를 쓰시면 되고요. 일레로 물어봤으면 일레 성격 형용사 외모 형용사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꺼멍은 how에 해당하지만 성격이나 외모가 어떻습니까?를 묻는 의문문입니다. 자, quel âge a-t-il? 여기 허사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네 나이가 어떻게 되니라고 물어보려면 너에게 물어봐야 되니까 quel âge as-tu?로 물어보면 되겠죠. tu 아니까. 너 나이가 몇 살? quel âge as-tu?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주어의 동사에 맞춰서 대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부하고 동사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는 가지고 있다 뱅덩을. 이해 가시지요? 네. 그 다음에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와 qu'est-ce qu'il fait 할 때 요 표현은 직업을 묻는 두 개의 의문문이다. 의문문 대화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정리하도록 할게요. 몽쿠가 3학년 우리 마지막 학기 정기고사 우리 일반 3만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c'est magnifique, formidable. 자, 몽쿠가 요번에도 1, 2등급. Go, go, get it. 네.